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여행 계획 세우실 때 어떤 기준으로 장소를 고르시나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음식, 아니면 특별한 경험을 찾으시나요? 오늘은 여러분의 여행 버킷리스트에 당장 추가하고 싶을 만한 아주 특별하고 독특하며 때로는 상상 초월의 스케일을 자랑하는 여행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고 타이틀을 가진 여행지들입니다. 상상만 해도 뭔가 엄청날 것 같지 않나요? 세계 기록이라는 거대한 타이틀이 붙은 곳들은 대체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시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기네스북이 인정한 놀라운 세계 여행지 5곳으로 떠나볼까요? 이 여행들은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선사할 거예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일본의 헨나 호텔입니다. 아니, 호텔이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면 대체 얼마나 대단한 곳이길래 그러냐고요? 이 호텔은 무려 세계 최초로 로봇이 일하는 호텔이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헨나 호텔에 딱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은 마치 공상 과학 영화 속에 들어온 듯한 착각에 빠질 거예요. 프런트 데스크에서 사람 대신 공룡 로봇이나 친근한 모습의 여성 로봇이 여러분을 반겨준답니다. 그들은 능숙하게 체크인 절차를 도와주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친절하게 답변해주죠. 단순히 프런트 업무뿐만이 아닙니다. 짐 운반 로봇이 여러분의 무거운 캐리어를 객실까지 안전하게 옮겨주고, 객실 안에는 인공지능 로봇이 상주하며 날씨 정보 제공, 알람 설정, 조명 조절 등 다양한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지어 객실 청소까지 로봇들이 척척 해낸다고 하니 정말 미래 도시에 온 듯한, 혹은 미래의 어느 호텔에 도착한 듯한 기분이 들 거예요. 단순히 신기하기만 한 게 아니라 로봇들이 섬세하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투숙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있죠. 이 호텔은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형 호텔의 모습을 미리 엿볼 수 있는 곳으로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로봇 호텔이라는 독특한 컨셉 덕분에 인건비를 절감하면서도 최첨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답니다. 다음으로 떠나볼 곳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프레지던트 윌슨 호텔입니다. 스위스라고 하면 아름다운 자연경관, 알프스의 깨끗한 공기, 그리고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이 호텔은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위트룸을 보유하고 있다는 놀라운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가격을 자랑하는 로열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은 하룻밤 숙박료가 무려 약 9,400만원에 달한다고 해요. 웬만한 아파트 전세금과 맞먹는, 혹은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비쌀까 궁금하실 텐데요. 이 스위트룸은 제네바 호수와 웅장한 몽블랑 산맥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최고의 파노라마 전망을 자랑합니다. 12개의 침실, 12개의 욕실을 갖춘 럭셔리 공간은 물론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오직 투숙객만을 위한 프라이빗한 출입이 가능합니다. 개인 셰프가 상주하며 미식 경험을 제공하고 24시간 대기하는 집사 서비스, 그리고 개인 경호원까지 배치될 수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최상위 1%를 위한 궁극의 럭셔리 경험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급 시설과 서비스로 무장한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건 정말 꿈같은 경험이겠죠. 물론 대부분의 우리에게는 꿈으로만 간직해야 할 것 같지만요. 하지만 언젠가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은 세계 최고 수준의 호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임은 분명합니다. 세 번째 여행지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파리하면 에펠탑, 개선문과 함께 루브르 박물관이 바로 떠오르실 텐데요. 이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이라는 압도적인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원래 중세시대의 요새로 지어져 이후 프랑스 왕궁으로 사용되었던 유서 깊은 곳으로 그 역사만으로도 엄청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총 면적이 무려 72,735제곱미터에 달하며 이는 축구장 약 10개 규모에 육박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이곳은 약 38만 점의 예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상설 전시되는 작품만 해도 35,000점이 넘는다고 하니 하루 이틀 만에 전부 둘러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아마 일주일 내내 봐도 다 못 볼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신비로운 미소를 가진 모나리자, 고대 그리스 조각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밀로의 비너스, 그리고 승리의 여신을 묘사한 사모트라케, 니케 등 인류의 위대한 유산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곳이니 미술과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방문해야 할 필수 코스이자 버킷리스트 영순위로 꼽는 여행지입니다. 단순히 큰 규모를 넘어 인류 문명의 정수가 담긴 거대한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코파카바나 해변입니다. 브라질이라고 하면 열정적인 삼바 축제와 함께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 그리고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 펼쳐진 아름다운 해변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텐데요.
코파카바나 해변은 세계에서 가장 긴 해변 중 하나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무려 4km에 달하는 긴 백사장은 부드러운 모래와 에메랄드빛 푸른 바다가 황홀하게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자랑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해변을 넘어 리우데자네이루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살아 숨쉬는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해요. 아침 일찍부터 해변을 따라 조깅을 하거나 요가를 즐기는 사람들, 친구들과 함께 해변 축구를 즐기는 청년들, 그리고 가족 단위로 나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까지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삶의 활력을 얻습니다. 밤에는 화려한 불꽃놀이나 대규모 콘서트, 그리고 각종 축제가 펼쳐지기도 하여 활기 넘치는 분위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활기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여유롭게 해변을 거닐거나 따뜻한 햇살 아래 일광욕을 즐기며 브라질 특유의 뜨거운 열정을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눈부신 풍경과 함께 사람들의 에너지로 가득 찬 코파카바나 해변은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초대할 곳은 베네수엘라에 위치한 앙헬 폭포입니다. 이 폭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라는 경이로운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무려 979m 높이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는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는데요. 이는 서울 남산 타워보다 2배 이상 높은 거의 1km에 달하는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거대한 폭포는 워낙 높아서 물이 땅에 닿기 전에 미세한 안개처럼 흩어지는 독특하고 신비로운 현상까지 볼 수 있다고 해요. 마치 하늘에서 폭포수가 떨어지는 도중에 사라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픽사 애니메이션 영화 어법에 등장하는 파라다이스 폭포의 실제 모델로도 유명한 앙헬 폭포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만큼 신비롭고 웅장한 자연의 경이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폭포를 보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고 외딴 지역으로 이동한 뒤 다시 보트를 타고 밀림 속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험난한 여정 끝에 마주하게 되는 앙헬 폭포는 그 어떤 고생도 잊게 할 만큼 압도적인 대자연의 위대함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줄 거예요. 마치 신비로운 세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듯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고 타이틀을 가진 5곳의 특별한 여행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로봇이 일하는 미래형 호텔부터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화로운 스위트룸, 인류 문명의 정수가 담긴 거대한 박물관, 열정으로 가득 찬 끝없이 펼쳐진 해변,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한 웅장한 자연의 경이로움을 담은 폭포까지 정말이지 하나하나 놀랍고 특별하며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장소들이었죠. 이런 곳들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과 감동, 그리고 세상을 보는 넓은 시야를 선사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여행은 어딘가요? 오늘 소개해드린 기네스북 여행지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곳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추억과 함께 내가 이런 곳도 가봤다 며 자랑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여행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안녕.